다이어트 하려면 30분 이상은 꼭 힘든 운동 해야 될 것 같고 샐러드도 열심히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먹었는데 조금만 치팅해도 요요. 또 다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벌써 지치고 힘들잖아요. 오늘은 그동안 왜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하면 운동 없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꿔서 요요 없이 뱃살을 쏙 빼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걸 알면 아주 쉬워집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하루에 쓰는 에너지를 보면 기초 대사량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운동으로 태우는 에너지가 불과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30분 달려서 소모되는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는 밥 한 공기에도 못 미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져요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샐러드를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몸의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대사 속도를 낮추는 비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기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요요가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뱃살, 이 내장 지방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호르몬만 잘 알아도 살 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입니다. 스트레스요? 당연히 스트레스는 다 받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르티졸이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혈당을 계속 높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짝만 스트레스 받고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확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웨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졸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복부 지방,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코르티졸이 높은 사람은 단 음식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에 욕구가 강해지고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샐러드를 열심히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이 부족해서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4시간밖에 잔 사람들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이 그렐린 호르몬이 약 28%나 증가를 했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은 감소를 했어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배고프고 몸은 지방을 저장하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이걸 낮추려고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인슐린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지방이 더 쉽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스트레스랑 잠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요 없이 지방을 태우고 싶으면 칼로리 소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몸의 호르몬과 대사 작용을 지방 연소 모드로 바꿔주시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잖아요. 3가지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아침에 우리의 전해질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소금과 혈당과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건강한 지방 같이 드셔주시면 에너지가 차오르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복에 지방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은 혈당이랑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아서 오히려 몸이 지방 연소 모드를 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을 태우려면 지방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공복에 이런 시리얼, 오트밀, 과일, 당이 가득 첨가된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생겼다가 확 내려가니까 기운이 쭉 빠지면서 또 당이 엄청 땡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당이 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지고 힘든 배고픈 다이어트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런 지방 그리고 사골국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방이랑 단백질이 풍부하고 에너지는 차오르지만 혈당이랑 인슐린은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채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신 후기도 보시면 지방을 드시고 만성피로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7kg가 빠졌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세요. 아침에 지방으로 시작하시고 점심이나 간식, 저녁 식사 요리하실 때도 올리브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 기버터 이런 거 이용해서 조리를 해주시면 지방을 조금 더 높여서 요리를 하게 되면 포만감이 차오르면서 과식도 막을 수 있고 지방연소 모드를 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공 탄수화물, 정제식품, 밀가루, 설탕 먹으면 몸에 좋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이 지방을 태우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염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건 줄이고 이런 지방들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수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잘 자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당직도 하고 술을 워낙 많이 마셨기 때문에 불면증에 항상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사우나를 하실 때 열탕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열탕,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기
오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완화되면서 잠이 솔솔 오게 돼요. 근데 저는 사우나를 시간도 없고 집에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주 뜨거운 온도로 했다가 아주 차가운 온도로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찬물로 해주시는 게 백색 지방을 태우는데 더 좋아요. 실제로 저는 이게 습관이 되고 매일 저녁에 사우나 가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동으로 빛이 있어야 깨어나고 빛이 없어야 잠이 듭니다. 불빛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녁에. 인공적인 불빛들이.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저녁에 안 해야지 잠이 잘 온다는 건 다 아시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갑자기 할 일이 생기고 하면 이런 꼭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누워서 작업을 하고 차단을 하고 자고 있어요. 저녁에 좀 차단을 해주시면 진짜 신기하게도 잠이 잘 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되고 살이 안 빠지던 체질에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 대사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을 하시게 되면 꾸준히 그리고 요요 없이 뱃살을 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중에서도 잠이랑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성을 특히 무시하고 살면서도 웃긴 게 운동이랑 샐러드는 굉장히 열심히 먹고 굉장히 잘 챙겼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커피 챙겨서 출근해서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몸이 무겁지? 또 안 빠지고 손발도 엄청 차갑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다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어떤지 너무 공감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 정도만 실천해보시면 하루하루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보시고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